네, 지난 시간에 저희 양측검정이랑 단측검정 얘기했는데 이 부분 조금만 더 제가 얘기해 볼게요. 음, 예를 들어 저희가 가설 검증이 어떤 거냐면 기존의 가설이 있어요. 기존에 그러니까 알려진 예를 들어 어떤 반평균이 예를 들어 Q다. 지금 뭐 Q라는 점수 예를 들어 Q라고 했는데 그런 반평균 점수가 이렇게 죄송합니다. 반평균 점수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반평균 점수가 Q일 때 표시 분포 이게 Q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러니까 저희가 모수를 모르지만 가설이 맞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Q라는 가설이 이게 뮤니까 맞다고 생각을 하면 x 반은 정규 분포 Q 루트 n 분의 시그마의 제곱을 따르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분포를 따르게 되는데 그럼 저희가 Q가 맞다고 했을 때 표시 분포가 이런 분포를 따를 거예요. 근데 저희가 X바를 뽑아봤는데 X바가 여기서 나올 수도 있고 뭐 여기서 나올 수도 있고 X바는 여기 다 나올 수 있는데 그죠? 근데 X바가 요런 데는 나올 가능성이 높아. 이렇게 높잖아요. 그런데 요런 데는 X바가 나올 가능성이 낮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점보다 예를 들어 여기가 뭐 몇 점이다. 근데 이쪽 부분이 전체 면적이 5%밖에 안 나올 확률이 5%밖에 안 돼요. 근데 X바가 여기서 나왔어요. 그럼 지금 5% 발생할 만한 일이 발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5% X바가 이런 이쪽으로 나올 확률이 5%밖에 안 되는데 여기서 나왔다는 거는 5%가 발생을 했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판단 어떻게 하냐면 이 뮤가 Q가 아닐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설 검정 이런 맥락이에요. 이 맥락을 잘 짚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X바가 그러니까 규모가설 하에서는 이런 분포를 가질 텐데 그런데 우리가 X바를 뽑았더니 요런 데 나왔다. 그러면 지금 5% 정도 확률로 우리가 5% 정도의 영역에 X바가 나왔다. 그럼 이거 5% 그러니까 5% 확률로 발생하는 일이 발생한 건데 그러면 기무가설이 이게 잘못된 거 아닌가? 뮤가 Q면 이 5% X바가 우리가 뽑은 X바가 5%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나올 확률이 그게 떴다고? 약간 이런 맥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뮤가 Q가 아니라 오히려 이쪽으로 좀 옮겨줘야 되지 않나? 약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요런 맥락입니다. 요런 맥락에서 하는 거라서 그러니까 뭐 5%다 몇 프로다 하는 거는 이렇게 바뀌겠죠. 저희가 예를 들어 10% 양측 10%로 잡으면 이쪽 5% 이쪽 5%가 될 거고요. 그 방금 말한 그 퍼센트가 단측 뭐 10%면 이쪽만 한쪽만 이렇게 그랬을 때 한쪽만 이 10%가 되는 이 면적 그러니까 엑스바가 여기 나오면은 10%밖에 10% 발생할 확률인 경우에 엑스바가 나왔으니까 뮤가 또 그 기모사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 퍼센트가 커지면 커질수록 기각 능력은 커지겠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오류라는 거를 얘기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분포가 이렇게 됐어요. 근데 여기 기각 영역에 들어가 있는 거를 이제 알파라고 말하는 거, 이 면적을. 왜 그러냐면 이건 뭐 알파라고 제가 이미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알파가 어떤 의미인지를 이제 배우는 건데 이 알파 면적은 기각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역을 어떻게 또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실제로 기무가설이 맞는데 기각을 해 하면 오류죠. 근데 여기는 이 면적은 다 기각할 수 있는 영역이잖아요. 기각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말하냐면 귀무가설이 맞지만 기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건 오류라고 하잖아요. 그런 오류가 일어날 확률을 바로 알파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희가 알파를 의미를 모르고 좀 써왔지만 면적이라고 그냥 생각만 했지만 사실 이 면적은 의미를 찾자면 귀무가설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표본을 바탕으로 이제 귀무가설을 기각해버릴 확률을 나타내는 거였죠.
그러니까 물론 기각을 했는 게 정확히 맞을 수도 있어. 맞을 수도 있지만 하지만 그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판단한 게 틀릴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면적이 바로 그 면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무가설이 맞지만 기무가설을 기각할 확률을 나타내주는 그게 알파 값이었던 겁니다. 그 베타는 마찬가지로 이걸로 보면 제일 편해요. 그러니까 요 예제가 좀 괜찮은 건데, 그러니까 보시면 그러니까 기무가설은 6학년이었잖아요. 6학년이지만 저희가 5학년으로 판단할 가능성 요만큼 면적이 알파잖아요. 그러니까 기무가설이 맞는데도 5학년으로 판단해 버리니까 실제로 6학년이 맞지만 5학년을 판단할 가능성 요거를 이제 오르고 이걸 알파라고 알파 값이라고 얘기를 하고, 베타 값은 어떤 거냐면 그 대립가설, 그러니까 기무가설을 기각하는 게 맞는데 대립가설이 맞다는 말이죠. 대립가설이 맞지만 기무가설을 유지하게 되는 확률, 이걸 베타 값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70점을 기준으로 70점 이상이면 6학년을 판단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은 사실 5학년인데 6학년을 판단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무가설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그 5학년으로 판단을 하고 있으니까 이 비율을 바로 이종어류라고 말하고 베타값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알파값이랑 베타값을 둘 다 줄이면 좋은데 둘 다 안 줄어들어요. 왜냐면 알파를 이렇게 줄이면 어떻게 되나요? 알파는 이렇게 줄지만 베타가 이렇게 늘어잖아요. 이만큼. 그리고 마찬가지 알파를 늘리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베타는 줄지만 이렇게 알파가 늘어나 버리죠. 그러니까 서로 트레이드오프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알파랑 베타를 동시에 줄일 수는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요. 이게 좀 어려워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도 이해가 잘 안 되실 것 같은 불안감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근데 또 저희 이번 수업은 또 실제 수업 시간에 또 빨리 나가야 되니까 그게 좀 걱정되네요. 원래 선생님들 반응 보면서 하면 제가 좀 더 시간을 써서 더 설명 드리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좀 걱정이 되네요. 네, 그러니까 맥락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했던 거 한 번만 더 말할게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저희가 분포를 그릴 수가 있고, 기무가설을 예를 들어 뮤가 100점이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100점이란 말이에요. 사실 몰라요. 저희는 뮤가 몇 점인지 모르지만 가설을 그렇게 설정하는 거예요. 100점이지 않을까? 약간 이렇게. 뭐가 있을까요? 아무튼 저희 반 평균 이번에 80점 예상해. 80점 정도 나올 거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80으로 할게요. 그러면 100은 너무 얘가 별로니까. 여기 80인데 우리 반이 보통 80점 평균을 받으니까 우리 이번 시험에도 80점 받을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대립가설은 그럼 80이 아닐 거라고 이렇게 기무가설의 반대로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무가설이 맞다는 하에서 저희 x바의 분포는 이걸 따르잖아요. 그러면 요런 분포가 그려질 거예요. 여기 지금 그린 거. 근데 만약에 저희 x바가 그러면 요런 데서 나올 확률이 사실 작잖아요. 요런 데서 나오면 x바를 잘못 뽑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뮤가 그럼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라고 지금 보시면 됩니다. 기무가설, 그러니까 가사검정이라는 게. 그래서 요 영역이 기각 영역이 되고, 하지만 저희가 표본을 믿는 거잖아요. 요 부분을 바탕으로 예를 들어 요 부분이 5%인데, 그러니까 요 기각 영역에 들어와서 저희가 표본을 뽑았더니 요 기각 영역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기무가설을 기각해버리면 표본을 믿게 되는 거잖아요. 약간 표본을 기준으로 뭔가 판단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기무가설이 맞지만 표본을 바탕으로 기무가설을 기각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오류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면적을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면적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면적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기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는 영역이면서 동시에 기무가설을 기각해버리면 기무가설이 맞았는데도 기각할 수 있다는 뜻도 되잖아요. 물론 틀렸는데 똑같이 기각을 했을 수도 있지만,
맞았는데 그 기말고사를 기각할 수 있는 영역은 이 영역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영역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런 오류 값은 커지는 거예요. 그 기말고사를 맞았지만 기각할 영역이 커지는 거겠죠. 그래서 알파 오류라는 거는 요런 면적, 알파 값이 이런 면적을 뜻하면서도 동시에 오류를 뜻하기도 하는 거죠.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 그러니까 5%면은 이 정도가 될 거고 1%면 이 정도가 될 텐데 기억력이 주면 줄수록 기각하긴 힘들지만 오류는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베타 오류는 그래서 마찬가지로 아까 두 개 그렸을 때 그걸로 보시면 되고요. 트레이드 오프한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야, 여기 또 나와 있네요. 여기서 한 번만 더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이 6학년이다라는 게 김무가설이고, 그때는 저희가 예를 들어 6학년이다, 김무가설 6학년인데 알파 값이 저희가 75점을 기준으로 75점보다 작으면 김무가설, 그러니까 5학년일 거라고 판단을 하고 75점보다 크면 6학년을 판단을 하게 돼요. 그러면 75점보다 작으면서 6학년 애들 이만큼 있잖아요. 이만큼 애들은 5학년으로 판단이 되는 거예요. 기문가설이 맞는데도 기각을 해버린 거죠. 그 면적이 알파가 되는 거죠. 오류? 1.5류. 그 베타는 75점보다 크면 6학년으로 판단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5학년일 가능성도 이만큼 있는 거예요. 베타만큼. 네, 이것도 오류겠죠. 요거는 대립가설이 맞는데, 그러니까 5학년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6학년으로 판단해버린 거죠. 75점 이상인데. 그런 거를 이제 이종오류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류가 알파니까, 그러니까 알파가 뜻하는 게 이 극단적 면적이지만 이 면적은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문가설이 맞았는데 기약할 가능성. 그리고 1 빼기 알파는 얼마가 어떻게 될까요? 기문가설이 맞았는데 기약할 가능성이 알파니까 기문가설이 맞았는 거를 맞다고 그대로 얘기할 가능성이 1-알파가 되겠죠. 그리고 베타는 뭔가요? 기문가설이 틀렸는데 기문가설을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립가설이 맞았는데 기문가설을 받아들이는 경우. 그러니까 1-베타는 대립가설이 맞았는데 대립가설이 맞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걸 이제 바로 파워라고 하고 검정력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알파, 1-베타 동시에 크게 할 수 있도록 결정하는 게 바람직한 결정이겠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앞서 말했지만 1-베타는 기문가설을 거부해야 되는 거를 거부를 그대로 딱 하게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연구자 입장에서는 훌륭한 것이고 그걸 검정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다음 시간이 13분 정도가 돼서 여기서 끊고 그 다음에 가설 검정의 순서 및 예 한번 보면서 이 실제 example 하나 풀어볼게요. 그러면 조금 더 감이 오실 겁니다.